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언젠가 이 시간에 한번 웃으면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80년대 이 한국 대학가에서는 청바지에 그저 영어로 된 매거진 하나 정도 들고 있어야 폼이 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읽지도 않으면서 폼으로 들고 다녔던 적도 있었죠. 그 폼 잡으며 들고 다니던 매거진이 바로 타임 매거진이었습니다. 연말에 세계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타임지가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선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올해는 그 인물이 한 명이 아닌 꽤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침묵을 깬 사람들 미투 캠페인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조민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타임 매거진이 언제 설립된 거예요? 타임 매거진은 1923년에 와, 생겼습니다. 몇 년이죠, 그럼 그게? 한 9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곧 있으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할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인물을 이제 시작한 거는 27년부터라서 딱 90주년이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타임 매거진, 그 TIM이 그게 시간이라는 그 뜻입니까? 네, 뭐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Today information means everything이라고 해서 오늘의 정보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직역을 할 수가 있죠. 그거의 첫 글자를 따왔군요. Today information means everything, TIME. 네, 맞습니다. 뭐 의역하면 뭐 정보가 다다 뭐 그런 뜻이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타임 매거진이 올해의 인물을 매년 선정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걸까요? 네, 매년 12월이 되면 세계 유수의 모든 잡지, 매거진들은 바로 이 내용과 사건, 인물을 다룬 이슈들을 뽑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올해의 인물 타임지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한 해 뛰어난 업적을 지닌 사람들에게 칭호를 붙이고 또 그 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들을 함께 논의해 보도록 독려하는 것이지요. 네, 타임 매거진이 1923년도에 세워졌다고 하니까 그 후에 뭐 이제 2차 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 시절도 다 타임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 아돌프 히틀러도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인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1938년 아돌프 히틀러가 타임지를 장식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또 흥미로운 것은 2017년 올해 이제 10대 후보로도 북한의 김정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아유, 후보만 돼서 됐지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보통 이제 올해의 인물 그러면 이제 누구나 한 사람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꼭 그렇게 뽑는 건 아닌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올해의 인물로 한 사람을 꼽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전에도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1988년 위기에 처한 지구나 2003년 미국의 병사들, 또 2006년 당신, 그리고 2011년 시위자 등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거나 또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올해의 인물로 꼽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1988년 위기에 처한 지구 때에는 이 온난화가 점점 심해져서 그 경계를 울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03년 군인의 경우에는 이라크전을 승리로 이끌고 또 사담 후세인을 체포한 공로를 기리고자 꼽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버가 활성화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인터넷 유저들 모두를 뜻하는 의미로 유라고 꼽기도 했었고요. 또 마지막 2011년의 경우 아랍의 봄, 월가 시위 등 시위자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올해의 인물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니까 이제 가장 그때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했으면 하는 어떤 이슈나 또는 이슈 메이커를 선정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이제 많은 후보들이 올라서 그때부터 관심을 끌었죠? 네, 맞습니다. 올해 인물 10명 후보가 지난 4일 MBC 투데이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요. 이 점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가장 쟁쟁한 후보로 거론됐던 것이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국가주석,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또 지금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도 지금 올라와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경제와 문화에 영향을 끼친 인물로는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와 원더우먼의 여성 감독인 패트 젠킨스가 올라왔습니다. 다들 뭐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네요. 네. 또 있는데요. 예. 우선 지금 한인 사회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바로 드리머들입니다. 아, 네. 네, 드리머들도 어렸을 때 부모의 손을 잡고 아무것도 모를 때 왔는데 이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돼버린 그런 청소년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드리머 같은 경우에는 수천 명의 이민자 자녀들이 앞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세계 모든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이슈는 맞아요, 그게. 네, 맞습니다. 미투 캠페인에 대한 질문을 이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고 이들의 선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이 미투 캠페인 침묵을 깬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타임의 편집장의 말을 인용하자면 첫 번째는 충격요법입니다. 예. 네, 다른 수백만 명의 여성들과 남성들이 용기를 낸 발언이 소위 사회에 충격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1960년대 이후 우리의 문화를 빠르게 변화시키는데 촉발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캠페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바로 소셜미디어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네. 네, 이번 미투 캠페인은 거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기까지 바로 해시태그 미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도 희생자예요, 나도 피해를 입었었어요 하고 과감하게 공개를 하면 계속 이제 댓글을 다는 거죠. 해시태그를 다는 거죠. 네, 나도요, 나도요, 미투, 미투. 네.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몇 명에서 시작되다가 크게 번진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거죠. 이 해시태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특정 주제나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넘버 사인인데요. 손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우물정자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시태그를 걸고 주제어를 넣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된 내용을 한눈에 쫙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성범죄 고발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굉장히 침묵되어 온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투 캠페인의 참여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담화와 네트워크를 사회적인 공론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편집장은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받아들여야 했던 과거의 일을 이제는 멈추도록 하고 이것을 독려한 것이 가장 큰 선정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그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나도 그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라고 공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유명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 자기 얼굴 신상 다 공개하면서 그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또 일반인들 가운데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미투 캠페인에 참여한 수백만 명이 있지만 그 앞에서는 이제 유명인들이 먼저 있기는 했습니다. 네. 우선 유명인들의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면 10월에 이 미투 캠페인을 촉발하도록 했던 하빈 와인스틴의 성추문을 고발한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알리사 밀라노가 같이 함께 합시다라는 미투 캠페인을 한 뒤 40명이 넘는 여배우들이 같이 물고 이제 이 폭로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중에는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펠트로 등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최정상급 여배우들도 과거에 그런 굴욕적인 일을 당했었구나라는 충격. 네. 두 번째 이제 과감하게 또 공개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신선함.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인 여성 중에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미투 캠페인에 참여는 하지만 자신의 실명을 거론한다거나 얼굴을 공개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제 해고가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용기 있는 분들에 의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희망을 갖게 됐는데요. 한인 사회도 이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미투 캠페인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한인 사회에도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스탠퍼드 대학교의 한 여교수가 대학원 재학 당시 교수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었다라는 사실을 온라인 매거진 엔트로피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7일자로는 수키킴, 한인 작가 수키킴이 이제 라디오 방송 진행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왔다라는 사실을 공개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실 미국 사회 전반에 팽배한 동양 여성들을
여성들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폭력적인 시선과 여자는 고분고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동양 특유의 통념들, 이런 것들이 교체가 되기 위해서라도 미투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인물의 선정 이유 중에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인 과거의 일을 멈추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선정의 이유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성범죄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원래 그래 또는 다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그 나태함과 이제는 안녕하는 2017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부분 가운데 그 여성에 대한 잘못된 통념, 이런 거는 이 미투 캠페인과 관계없이도 없어져야 돼요. 고쳐져야 되고. 알겠습니다. 자, 조민정 기자와 타임 매거진의 올해의 인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그런 의미, 그런 좋은 의미 있는 것만이 아니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영향력도 있습니다. 타임 매거진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잠깐 보시겠습니까? 네,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친 인물에 대해서는 빨간색 서근으로 과감하게 X표를 쳐서 표지에 게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거창한 올해의 인물도 아닙니다만은 방금 전에 보신 대로 빨간색, 이 붉은색 X표를 칠할 만큼 그런 악의 축도 아닙니다. 그저 왕년에 타임 매거진을 겨드랑이에 끼고 폼 좀 잡아본 그냥 평범한 시민이죠. 오늘 저녁 저는 그게 더 행복하게 느껴지네요. 오늘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조민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